죽음을 생각하면 자신이 진짜 뭘 원하는지 더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어서 여생이 6개월 남았다면 그리고 또 돈을 못 번다라면 그 시간 동안 뭘 하고 싶은지를 기반으로 하고 싶은 거를 한번 찾아보시라. 안녕하세요. 6번째 책 모임, 책 소개를 맡은 신사챕터스 모임장 시아입니다. 오늘은 봄맞이 좀 노랑노랑한 옷을 입어봤는데요.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지 안부를 먼저 묻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할 책은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는 꽤 유명한 책인데요. 한국에서는 꽤 많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간다 마사노리의 이 비상식적 성공 법칙은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2011년? 저는 읽으면서 한 줄 평을 하자면 더 마인드라는 책의 시초가 이 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의식과 그리고 세일즈 측면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지를 좀 말해놓은 책인데요. 한 줄 소개로 하자면 자신의 무의식과 세일즈 전략을 통해서 연봉을 늘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추천하는 책,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뇌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더 마인드에서는 망상활성계라고 말하는, 즉 저희가 주의를 쏟는 정보는 저희들의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고 부라는 추월차선에 빨리 타려면 저희의 무의식을, 뇌를 거기에 세팅을 해놔야지 거기에 맞는 정보와 거기에 맞는 질문에 뇌가 자동으로 계속 돌아가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생애 한 번쯤은 사지 말고 팔아봐라,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서처럼 저는 생각하기에 부자가 되려면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잘 팔아야 되잖아요. 그때 팔 때 심리전이나 심리학을 잘 써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임금님 세일즈라는 것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세일즈가 뭘까 너무 궁금하다 하시면은 뒤에까지 쭉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사는 역시나 자청이라는 역행자를 썼던 그 유튜버이자 사업가 분께서 길게 추천사를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자청이나 역행자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영감을 많이 받으셨다면 믿고 똑같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청에 대해서 좀 짚자면은 자청이라는 분도 역행자에서 어떤 논리를, 특히나 상대를 설득시킬 때 상대가 반박할 내용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할 거라고 알고 있어. 근데 이거는 이렇잖아 라는 식으로 반박의 여지까지도 막아버리는 화술을 강조하시거든요. 그 방법으로 쓰여진 책이다 라고 추천사에 쓰여져 있고, 또 다른 분의 추천사에서는 이 책을 느낄 수 있는 게 셀프 퓨처라는 책이 최근에 많이 팔리고 또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전에도 다뤘었는데, 즉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를 통해서 역산해서 현재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또 다른 분이 짚어주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책을 다 읽지 않고도 어떤 책인지 조금 알아보고 읽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 저자분이 이제 개정판을 내면서 쓴 한마디는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말을 쓰십니다. 성공 법칙으로는 뭐 많은 말이 있지만 이 두 마디를 전달하더라고요. 당신은 세상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있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세일즈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차를 1년에 한 200대, 300대 파신 분들도 들어보면은 자기 물건만 팔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다른 타사의 제품도 추천할 줄 아는 그런 이야기가 저는 인상이 깊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는가, 이게 사실은 세일즈의 전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에서 비상식적이라는 게 뭘까라는 게 초반에 나와 있는데, 그 상식적인 성공 법칙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읽었을 때는 겸손해져라.
뭐 그런 류의 그냥 제 표정만 봐도 아시겠지만 그냥 뻔한 그런 얘기를 통해서는 될 수 없다라는 게 그냥 초반에 반전 아닌 반전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성공 법칙은 어떤 거냐면 총 8가지 습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일종의 그런 거예요. 내 욕구에 솔직해지고 뭘 하고 싶은지 찾은 다음에 상대방을 설득하고 팔려면 살짝의 최면을 걸고 세일즈 전략을 잘 구사를 해서 그래서 당신이 성공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흥미로운 점은 저도 이 책을 다른 분이 소개해 줬을 때 다사분면을 그려서 성공으로 가는 루트를 2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끌리냐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사분면이 조금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균형이라는 말이 힘들다라고 그 4사분면 개념에서 얘기하더라고요. 1, 2, 3, 4라고 했을 때 1, 2, 3, 4였던 것 같아요. 1에서 바로 4로 가고 싶어 하는데 1, 4분면은 가난한 사람이고 4, 4분면은 풍요로운 부자고 그 밑에는 풍요롭진 않은데 일단 부자는 부자. 그리고 여기는 종교에 귀속한 그런 선한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부를 추구하다 보면 마음까지도 챙길 시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사분면에서 바로 4사분면으로 가고 싶겠지만 먼저 마음을 다 잡은 다음에 부랑 마음 둘 다 잡은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먼저 부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까지 다 잡아서 부와 마음을 다 가진 풍요로운 부자가 되든지 2가지 루트가 있다라고 나눠주더라고요. 균형이라는 말은 사실은 어느 것도 못 잡는다는 그런 진리 아닌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좀 공감이 갔고 저희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부자들은 그렇게 편하지 않다. 뭐 예를 들면 졸부라던가 진짜 부자들은 막 이렇다라고 저희가 나눠서 되게 영상도 많이 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보면은 일단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선함에서는 조금 멀어지는 부분이 확실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법이라던가 아니면 좀 유리한 쪽으로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입장에서 유리하게 쓰긴 하는데 그러다 보면 다수의 근로자가 포진해 있을 때는 반대로 고용자 입장에 있거나 이제 돈이 더 중요한 사람 입장은 좀 안 좋게 보이잖아요. 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들어가면서가 성공은 악의 감정에서 시작된다라고 아주 멋있는 카피라이팅을 뽑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악일론이라는 책을 다뤘었는데 그게 날아갔거든요. 근데 악일론에서 하는 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악일론이라는 책에서도 자신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솔직하게 자신한테 뭐 세상의 눈치나 세상의 기준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뭐 예를 들면 3개월 뒤에 완전히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여자친구한테 차였는데 그게 뭐 내가 가난하거나 성공 가능성이 없었다. 이러면은 내가 6개월 뒤에는 진짜 완전히 연봉을 막 5배 해서 진짜 예쁘고 나만 바라봐주는 그런 영한 여자를 찾겠다 이런 식으로 욕구에 솔직해지는 파트가 이 들어가면서랑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상적이긴 한데 마법의 램프를 문질렀다라는 게 자신이 원하는 거를 종이에 적으면 이루어진다라는 지론을 펼쳐요. 그러면서 자신과 비슷한 동년배 친구는 그 램프를 문지르지 않았지만 자신은 그걸 문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4사분면 돈과 마음을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해라. 둘 다 가져가려고 생각은 하지 마라라는 게 저는 행간에서는 읽은 것 같고 이제 돈이면 돈, 마음이면 마음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개를 다 잡으려고 노력을 해라. 이렇게 초반에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악의 에너지가 뭐 분노라든지 화라는 악의 에너지 있잖아요. 저희가 보통 안 좋게 생각하는 마음을 추구하면은 좀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굉장히 응축되어 있는 힘이기 때문에 당신을 전기 킥보드가 쫙 나가듯이 밀어주는 성공을 위해서 밀어주는 힘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이걸 진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 이런 거를 체크해 본다. 그게 이제 서론이고 그다음에 하기 싫은 일을 찾아낸다라는 일습관이 있는데 이거의 요지는 짧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냥 저희가 하고 싶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보통 막연하게 하고 싶다라거나 그게 사실은 저자가 말하기로는 남들이 좋다고 생각해서 나도 진짜 이걸 좋아해 라고 단단하게 믿고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하고 싶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은 그 주변에 여백에 있는 부분 혹은 경계선 같은 거를 먼저 그리면서 싫어하는 부분을 그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조각해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제 능력을 기반으로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실제로 목표를 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게 뭐 반복적인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 다수가 반복적인 일을 싫어한다고 나도 반복적인 일을 싫어한다라는 법은 없잖아요. 또 반대로 회사를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니는데 눈치를 본다거나 좀 과하게 뭐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 내가 융화가 돼야 된다는데 그게 사실은 나는 너무 싫어. 사실은 난 프리랜서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식으로 하기 싫은 거를 적으시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적으시고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 생이 6개월만 남았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라고 쓰면서 좀 더 자신한테 솔직하고 자신한테 의미가 있는 일을 찾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해보셨으면 좋겠다. 저의 경우에는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적게 됐고 또 제 기록을 남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얘기하면서는 인간은 사라진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자신의 자취를 꼭 세상에 남기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욕구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공으로 돌아오자면 죽음을 생각하면 자신이 진짜 뭘 원하는지 더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어서 여생이 6개월 남았다면 그리고 또 돈을 못 번다라면 그 시간 동안 뭘 하고 싶은지를 기반으로 하고 싶은 거를 한번 찾아보시라. 그리고 이 습관은 최면을 건다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어떤 강연을 저희가 보면 요즘 되게 경제가 안 좋고 이러신데 힘드시죠? 라고 하면은 네 하면서 예를 들면 청중의 90%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면 내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저도 습관적으로 끄덕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최면을 거는 전략이 있듯이 자신도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라. 현실에 컨트롤 당하지 말고 컨트롤을 해라 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방법은 목표를 10개씩 적어라. 그리고 자기 전에 그 목표를 한번 보고 일어나자마자 한번 보고 해서 잠재의식에 새겨라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직함을 만들고 그 뒤쪽에는 세일즈 전략이 나와 있는데요. 직함을 만든다는 거는 자신이 생각하는 셀프 이미지를 만들어서 자신의 좀 초인적인 능력 혹은 자신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행동과 복장을 함으로써 현실을 좀 자신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는 좀 놀랐던 게 복장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식의 일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장이 공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항상 바쁠 때 같이 일을 거둬주는 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사장이 어느 날은 그게 당연하지는 않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정장과 구두를 입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그 직원분들이 같이 하는 거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사장 입장에서는 다른 거에 집중할 수도 있고 그게 당연하지 않은 거를 당연하지 않다라고 막 말을 한다기보다 복장이라는 변화로 자신의 이미지에 맞게 현실을 구성을 했으니까 그거에서는 저는 되게 많이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오늘 또 공교롭게 복장이 좀 이렇긴 한데 제가 뭐 하다못해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를 예전에 버리려고 하는데 나가는 길에 버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나가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집에 있을 때처럼 편안한 복장이 아니라 되게 갇혀 입은 거였는데 어머니가 그냥 내가 버릴게 가 이렇게 하면서 좀 안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복장이 주는 아우라나 그 자신의 셀프 이미지에 걸맞는 외모를 갖춤으로써 상대방이 나한테 그냥 내가 평범한 직장인이라던가 편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일 때에 비해서는 상대방이 나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게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전략이 되게 중점인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일즈 전략은 모든 사람한테 다 예스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세일즈라는 영업을 시작을 하시면 내가 어떻게 100명이 만약에 모수라고 하면 100명한테 다 팔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노를 할 사람은 빨리 추려서 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사실 생각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없다라는 사인이 있으면 빨리 그냥 접고 빨리 자신의 예스를 나는 사고 싶은데 팔아줄 사람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야 된다라는 거. 맞는 묘사인지 모르겠지만 별로인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이제 솔로일 순 없지라는 마인드로 있기보다는 다음 좋은 사람이 내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라는 마인드로 좀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영업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얘기했는데 이걸 보면 확실히 이 사람이 연봉이 10배가 되긴 했겠다. 왜냐면 독립하고 2개월 후에 10배가 됐다라고 전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업 관련해서는 제가 하이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치게 됐는데 영업 마인드에서 중요한 게 일단은 저희가 CRM 마케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푸시해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하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좋은 것은 이 부분이었어요. 그 고객이 먼저 다가오게 하는 전략인데 마케팅과 세일즈를 일단 정리를 해줍니다. 마케팅은 잠재 고객들이 내 앞으로 오게 만드는 거고 세일즈는 그 사람들이 나와 계약을 성사하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마케팅 측면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CRM 마케팅 방법을 좀만 아시면 잠재 고객들을 인터넷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데려올 수 있고요. 그리고 세일즈에 있어서 이제 말하는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일단 관심을 가진 고객이 사겠다고 손을 들도록 만들어야 된다. 고객은 구매 의사가 없을 때 구매 권유를 받으면 세일즈맨을 벌레 보듯 쫓아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반대로 구매할 의사가 있는데 구매를 권하는 세일즈맨이 없으면 서비스가 나쁘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해서 고객이 사고 싶기 전에 영업하면 싫은 소리를 듣고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꾸물거리면 라이벌들이 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저는 여기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런 예시가 많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시 세일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00명한테 다 팔아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100명을 다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100명 중에 95명이 안 사는 사람이라 했을 때 세일즈맨도 지치잖아요. 사람이니까. 책에서는 자기 혐오를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노를 할 95명한테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면서 5명한테 너무 늦게 가지 말고 아닌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출연할 수 있으면 동시에면 더 좋고 출연할 수 있으면은 빨리 출연하고 나한테 빨리 팔아주세요 하는 사람한테 더 빨리 가라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일즈에서 중요한 거는 고객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열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객이 사고 싶어하는 감정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감정을 통해서 사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의 예시가 이 집을 사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블라블라블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타 경쟁 업체가 이 방법이 아닌 마케팅의 12, 13%의 마케팅 비용을 쓰고 더 낮은 전환율을 가졌다면 이 업체는 퍼센트의 마케팅 비용으로 더 많은 고객들을 반응하게 만들고 데려와서 세일즈를 훌륭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고 싶지 않은데 사세요라고 하면은 욕먹는다 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사게 만들려는 심리로 만들고 사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적시에 빨리 가서 팔아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임금님 세일즈라는 방법이 마지막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고 싶다고 했을 때도 보채지 말고 안 사시면은 안 사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라던가 저는 다른 분이 또 계셔가지고 언제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조금의 여유를 보이는 게 오히려 굉장히 고가든 아니면 수에 있어서든 세일즈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아니 이렇게 쉬운 거였어 라고 하면서 그 계약을 성사시키고 나서 나오는 길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아닌 사람한테는 시간 허비하지 말고 맞는 사람한테 심리학을 조금 사용하고 여유를 보임으로써 고객이 결정하기 전에 결정하게 만드는 게 이제 임금님 세일즈의 포인트다라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사는 동안 한 번은 팔아봐라 라는 책과 이 책
그리고 심리학 서적 하나 정도를 더 곁들이셔서 설득의 심리학 같은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세일즈가 너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면 그 세일즈의 방법의 도구로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너무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의 6번째 책 속에 비상식적 성공 법칙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고요. 저도 한번 지금 어떤 부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업을 정말 물건을 파는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던지 경험을 삼아서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부업을 더 세일즈 할 때 이 방법을 써보고 또 추후 소개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 여기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